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한국의 맛과 세계인의 맛, 건강까지 챙긴 식단이 공개됐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해 강원 문화의 힘을 소개할 전시가 강릉과 평창에서 시작됐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강원 학생 19명이 출전합니다. 소방본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태백시가 4개 관광시설을 최대 37% 할인해주고 지역 상품권 만원권도 주는 탄탄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선수단이 먹게 될 음식들이 공개됐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강릉과 정선 선수촌에서 선수 식당이 운영되는데 청소년 선수들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피자와 스파게티, 구운 삼겹살과 쌈장, 각종 디저트와 할랄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돼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참가 선수단이 먹을 대회 첫째 날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IOC 관계자들과 대회 개최도시 관계자, 조직위원회, 청소년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선수단에 제공될 음식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식단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IOC와 함께 상당히 여러 달에 걸쳐서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식단을 협의하고 선수단의 동선에 맞춰 입구에 들어선 뒤 우선 손소독을 하고 음식을 담습니다. 음식 맛은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선수들 그 체력이라든가 이런 보강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 급식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맛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 급식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저는 맨날 자주 많이 먹지 않았을까. 선수 출신의 장미란 차관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고칠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양적으로 참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보면서는 좀 소스랑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덜어먹기 쉽게 자리를 조금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 이제 빵이 어떤 게 잡곡빵이고 어떤 게 바게트인지 이런 게 조금 순서가 오늘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서 그것만 고치면 식중독 등의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급식 안전 또 식중독 예방은 대회 성공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선수단이 떠나실 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지원도 하겠습니다. 선수단에 제공되는 음식은 5일 주기로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르며 강릉과 정선의 선수촌에서 식당이 운영됩니다. 대회 개막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단을 맞을 세세한 준비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화올림픽 전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강원도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문화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름 20m의 거대한 구덩이에 해양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 롱기누스의 창처럼 작은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우리 자연,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소꿉놀이 장난감으로 백사장을 파내자 까맣게 그을린 나무 조각들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4월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고 이재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강릉 산불을 떠올립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물 볼 때마다 아유 안 됐어 불쌍해 그 소나무야 이렇게 또 안아주기도 하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장식할 전시 프로그램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강릉 경포해변 야외전시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룬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면 평창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강원도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가상현실 등 디지털 아트로 표현됐습니다. 목에 쓰레기를 건 박제거북이가 직접 강원도 문화유산을 설명하며 자연과 인류 문화의 공존을 깨닫게 합니다. 난 바다거북이 박제였다가 이번에 전시에 참여하려고 로봇이 된 거야.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의 바다와 평창의 산에서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건 생물 다양성과 기후위기, 지속 가능한 미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주제의식을 반영해 탄생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문화유산 그리고 글로벌한 이슈의 환경 문제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은 환경과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28점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통과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보는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일까지 23일 동안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동계 청소년올림픽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 119 종합상황실 전담 운영팀을 운영합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전담 운영팀은 국제대회에 걸맞은 안전체계를 구축해 대회 경기장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119 신고 집중 상황을 가정해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11개 세부 종목에 도내 청소년 19명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합니다. 19명의 참가 선수 가운데 원주 상지고등학교 소재환 선수는 봅슬레이 모노봇 부문에서, 루지에서는 상지고 김보근 선수가 입상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청소년 올림픽 개최 기간 강릉 상황실에서 도 대표로 참가하는 학생 선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 의회가 전국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강원도 지방의회마다 너도 나도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 개원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해 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6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현실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대에 걸맞게 인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23일 춘천에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사실상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강원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 지방의회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무리를 빚은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양구 이기찬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번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해 혈세 낭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월 윤길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데 이어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청렴도도 보고 지역의 재정 자립도도 좀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기초의회에서도 동해시의회만 청렴도 1등급을 받았을 뿐 원주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이런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그 추위가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 쓰고 차가운 방에서 한기를 이겨내는 취약계층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을지 이송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춘천의 오래된 주택가. 2평 남짓한 방에 냉기가 가득합니다. 이기옥 할머니는 낮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생활합니다. 화장실과 부엌에 단열재를 붙여놨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 연탄을 떼지만 최근엔 연탄값이 올라 작은 난로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 봉지인데 틀어막았어. 추워서 그거 맞고 나서 좀 낫지. 박성여 할머니가 사는 집은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탄 난로에 물을 데워야 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만 생활하기엔 빠듯합니다. 최근 난로 수리비로만 6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 올겨울은 유독 더 힘이 듭니다. 불을 갈았더니 불이 꺼져.
우리한테 얘기하지. 불이 꺼지고 바늘구녕같이 물이 팍팍팍팍 새. 보니까 불이 꺼져서. 강원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 1,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봉사단체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수시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 안부를 묻습니다. 밤 많이 추우니까 연탄불 콱 열어놓고 따뜻하게 하고 지내세요. 네. 여기 엄청 추워. 네.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 옆에 있는 건 작은 난로입니다. 연탄 한 장당 가격도 최대 50원 이상 오른 데다 최근 기름 보일러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방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한기가 돌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도 있기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비와 에너지 바우처 금액도 올랐지만 더 급격하게 오른 물가 때문에 취약계층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태백시가 태백산 눈축제 개막을 맞아 관광지를 패키지로 여행할 수 있는 통합 관광상품 탄탄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태백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국안전체험관과 석탄박물관, 자연사 박물관과 용연동굴 등 4개 관광시설의 통합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관광상품은 4개 시설 단품 이용액보다 약 37% 할인된 18,500원에 판매되며 안전체험 테마시설인 365 세이프타운을 이용할 때 지역 상품권으로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주민 20여 명이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하며 서울 대통령실 주변에서 한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릉 옥계철탑 반대 추진위원회는 2026년까지 옥계 일반산업단지 일대에 총 길이 4.1km의 송전선로와 철탑 11기의 건설 공사 계획에 대해 한전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지난 5년간 마을 이장 등과 위원회를 꾸려 송전선로 입지를 합리적으로 정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가 올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모두 4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 일자리 사업에 345억 원과 헬기 임차료 7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올해 대형 헬기 도입으로 인해 임차료를 4억 원 늘렸으며 신규 사업으로 정선과 영월에서 산불 위험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국제 여객선 이용객이 전년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와 속초에서 러시아로 오가는 국제 여객선 이용객은 3만 3천 명으로 2022년 12,000명에 비해 175%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강릉과 묵호의 울릉항로 이용객은 2022년 대비 26% 줄어든 19만 7천 명이었고 국제여객선을 통한 화물 수송량 역시 2022년 대비 27% 줄어든 3만 톤이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8% 2만 3천 명 늘어난 84만 1,000명을 보였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은 1.5%포인트 높아진 63.3%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9만 5천 명, 30대 12만 1,000명, 50대 20만 명으로 2022년보다 늘었지만 40대는 16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전년보다 3천 명 줄어든 2만 4천 명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0.4%포인트 줄어든 2.8%였습니다. 동해시가 노인 인구를 위한 100세 건강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안에 국비 3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737제곱미터 규모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100세 건강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강원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신청해 이를 통과하면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기본과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